소화가 안 되니까 음식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물도 잘 못 먹고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한의원도 갔다가 내과를 가는데 검사해봐도 이상이 없어요. 마음도 불안하고 하니까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또 뭐 항불안제나 수면제를 먹거나 점점 약은 많아지는데 증상은 크게 호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닥터 김태균입니다. 여러분 혹시 담적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담적병이라는 거를 환자들한테 처음 듣게 됐습니다. 담적병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담적병은 위장과 관련된 질환으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과 가스가 쌓여 위장 주변이 딱딱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담적병이라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명치나 이 배꼽 주변이 굉장히 딱딱해요. 심하신 분들은 완전히 송판, 판자 같은 걸 누르는 느낌 정도로 딱딱하세요, 완전히. 이런 상태로 환자들이 오시게 되는데, 오늘은 그 담적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45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1년 전부터 시작된 소화불량 증상으로 오셨어요. 얘기를 듣다가 제가 혹시 담적병 아니신가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의원에 가니까 담적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몸이 여기저기 다 아픈 상태로 오셨는데, 또 음식을 먹으면 뭐 소화시키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막 쓰러지고 싶고 거의 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부정맥이 심해졌고요. 에너지가 딸리면 곧바로 부정맥이 더 심하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도 당연히 잘 못 먹고 떡도 못 먹게 됐고, 그와 함께 이제 마음도 굉장히 불안해지셨어요. 그래서 소화제를 계속 달고 사시는 거예요. 등까지 아프고 막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한의원 가서 약침을 많이 맞으셨다고 합니다. 음식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음식을 좀 드시면 그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자기 몸이 마치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발이 시리고 차고, 특히 이제 괴로워하신 게 뭐냐면 머리에 압이 꽉 차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면 빛같이 생긴 괄사 있잖아요. 괄사 빛으로 이 두피를 계속 자극을 해줘야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셨어요. 자려고 하면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고, 또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겨가지고 또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고, 가스가 많이 차고 트림도 많이 나오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변비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못 자고, 굉장히 더 많은 증상들 얘기하셨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분을 청진을 해보고 또 촉진을 했더니 역시 이분도 명치하고 그 배꼽 주변이 굉장히 딱딱하셨어요. 혹시 이런 증상 생기시기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고 이렇게 제가 질문했더니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으셨더라고요, 삶에. 이제 그런 스트레스 후에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부정맥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안 되는 증상을 넘어서 이제 배가 명치랑이 다 딱딱해지면서 뭘 먹을 수 없는 상태. 조금 먹으면 그거 소화시키시느라 뭐 잠도 자기 힘들고 뭐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상황이셨던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나도 그런데 아마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이런 환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위장약을 또 드시기 시작하고, 그래도 뭐 효과가 없으니까 또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이제 한의원에 가시죠. 한의원에 가면은 보통 이제 담적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복부에 부항을 뜨거나 또 침을 맞거나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서 계속 이제 물리치료를 같이 받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조금 뭐 회복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태가 되십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그 전에 심한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셨잖아요. 삶 속에 스트레스가 많고, 또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증상 자체가 또 엄청 힘이 드니까 또 더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몸에 제가 늘 얘기하는 간질액이 아주 많이 마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미 마른 상태가 됐고, 또 이런 상태가 되니까 물 마시는 것조차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을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 부정맥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점점 몸에 물이 말라버리면 어디가 막힌 건 아니지만 전신을 순환할 수 있는 물 자체가 간질에게 부족해지니까 심장 입장에서 어때요? 말초까지 충분히 순환이 안 되니까 점점 더 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뛰는 거예요, 말초까지 보내려고. 그래서 부정맥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증상들이 오는 건데, 이거를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를 먹고, 또 배가 너무 딱딱하니까 뭐 배를 마사지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 정도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 문제가 내 몸에 간질액이 부족해진 거잖아요.
간질액이 부족해졌다고 하는 것은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마치 이제 근육이 간질액이 많으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육포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치나 배꼽 주변이 그 근육들이 딱딱해진 그런 상태거든요. 실제로 만져보면 딱딱하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로 딱딱하게 마를 정도면 세포들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세포들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세포들이 특히 위 세포들, 장세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화가 점점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음식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물도 잘 못 먹고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신에 점점 순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어지고 자율신경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물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띄워줄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부정맥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박동이 아니죠. 그냥 막 뛰긴 뛰나 말초까지 충분히 가지 못하니까 몸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뛰면 어때요? 그걸 내가 느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결국 처음에 내과를 가셨다가 또 한의원도 갔다가 부정맥 증상이 오니까 내과를 가는데 검사해봐도 이상이 없어요. 마음도 불안하고 하니까 어디로 가게? 당연히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죠.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또 뭐 항불안제나 잠도 잘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거나 이렇게 점점 약은 많아지는데 증상은 크게 호전이 없습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 당연히 이 사람은 지금 몸에 물이 너무 부족하고 간질액이 부족해서 순환할 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제가 수액을 많은 양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액 치료를 한 번 오시면 보통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맞으시거든요. 수액을 얼른 공급해 주니까 이번에 증상 변화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액 한 번 맞고 어땠냐면 가슴 답답한 느낌이 덜 하시다. 머리 아비 차는 증상도 좀 나아졌다. 평소보다 밤에 잠을 잘 잤다. 그냥 제가 해주는 거 별로 없어요. 수액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수액보다 훨씬 더 많이 넣어줍니다. 많은 양의 간질액을 혈관을 통해서 빨리 넣어준 거예요. 마치 이거는 어떤 것과 같냐면 여행을 한참 갔다 왔더니 집에서 키우는 하초가 막 시들었어요. 그럼 이 하초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주던 스케줄대로 물 그 정도 줘가지고는 빨리 살질 않아요. 욕실에다 넣고 물 확 주고 밑에 물 채워놓고 이렇게 해야지 얘가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게 살아난 다음에 꺼내서 스케줄대로 주면 돼요. 욕실에다 넣고 물 확 주는 것 같은 일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수액치료를 통해서. 물이 충분해지니까 지금 이분 보시면 답답한 느낌도 덜 하시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는 두근거리는 게 거의 없어졌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간질액만 충분히 넣어드렸을 뿐인데 부정맥도 없어지고 가슴 답답한 거 없어지시고 잠을 잘 자게 됐고요. 4번째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3번 맞으신 거죠. 그때 올 때까지 부정맥 없었고 명치 쪼이는 증상, 아까 딱딱한 증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치 쪼이는 증상이 풀려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세요. 지금 처음에 이 병을 소화기계 쪽에 어떤 병으로 생각하시면 계속 약을 더해야 돼요. 또 부정맥 생기면 부정맥 약 더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음 불안하면 항불안제 써야 되죠. 계속 약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그 약을 계속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걸 해독해야 되니까 물이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화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근본 원인을 알고 간질액을 충분히 빨리 많은 양을 얼른 넣어주면은 증상들이 이제 수차적으로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환자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화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로 부정맥으로 많이 오시는 경우 있어요. 가슴이 자꾸 뛴다고. 근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환자들이 많은 양의 수액을 얼른 맞으시면 보통 2번이나 3번 정도 맞으셔도 금방 그런 증상이 좋아지시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심하면 수액 치료를 오셔서 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약보다는 국국물이나 소금물을 타서 계속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도 1.5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돼요. 충분한 양을 계속 공급하시고 쉬시게 되면은 그리고 음식도 위가 딱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좀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시면서 계속 간이 돼 있는 물을 공급하셔야 돼요. 소금물 드시기가 어렵다고 하면 좋아하시는 국, 육수를 맛있게 내서 국국물을 계속 공급해 보세요. 그리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일단 물 자체를 많이 넣어주셔요. 이렇게 하면서 마사지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증상이 좋아지시고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음식을 먹는 게 가능해지세요. 감적병은 소화기계 병이라기보다는 내 몸에 물, 특별히 간질액이 많이 부족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큰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 상황도 빨리 해결하시고 또 계속 간질액을 공급해서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런 걸 아시고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